슬기로운 중국 문화생활. 大家好, 슬기로운 중국 문화생활 시간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문화 속 중국어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万岁万岁万万岁.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신들이 황제 앞에서万岁万岁万万岁라고 외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만세까지 오래 사시라는 황제의 만수무강과 왕조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인데요. 이 만이라는 숫자에 무한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완岁, 이 표현이요, 원래는 황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이 표현이 사람들이 기쁨이나 축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었대요. 그러다가 한나라 때부터 이 완岁, 만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대상과 장소가 나날이 엄격해지면서 그 후 어느 순간부터 유력한 설에는 측천무 우저티엔, 아시죠?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 그분 때부터란 말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때부터 황제만을 칭송하는 말 완수이라고 부르는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하네요. 이어서 여러분, 한국도 사극 같은 것을 보면 곤장 때리는 씬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중국도 예전에는 한국의 관아처럼 꽁탕이라고 하는데 그 꽁탕에서 벌을 줄 때 쳐라! 따! 라고 하면 엉덩이만을 때렸대요. 당태종 이세민이 타이, 그러니까 어이라고 하죠. 어이가 있는 곳에 갔다가 우연히 민당전지우투라는 그 지도가 아니고요. 혈자리와 그 침을 놓을 자리를 표시해둔 그 도안을 보고서 거기서 인체의 중요한 기관의 혈들은 경혈이라고 하죠. 보통 경혈들이 대부분 가슴과 등에 있고 엉덩이 부분에는 중요한 경혈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고 추후 형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면서 그 꽁탕에서는 엉덩이만 때릴 것을 규정했다고 하네요. 알고 계셨나요? 이어서 박사, 석사, 학사란 표현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쵸? 사실 근데 이 박사, 석사, 학사란 명칭은 옛날 고대에도 존재했대요. 근데 지금과는 사뭇 다른 의미였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박사, 보시는요, 전국시대 때 하나의 관직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고금에 능통하고 해박한 학식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硕士, 석사. 석사는 5대 시기, 즉 5대는요, 당말에서 송초를 말하는데요. 그 시대에 고상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사, 学士. 학사는 주나라 때 처음 쓰기 시작한 표현으로 원래는 학당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부르는 말이었다가 후에 점점 문인, 학자를 일컫는 표현이 되었답니다. 뚜주안이라는 이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이 말의 유래를 같이 알아볼게요. 송나라 때 뚜모라는 문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시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리고 성격이 호탕하기로도 아주 유명했고요. 그런데 그가 재능이 없었는지 그가 쓴 시는 운율을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또 봤을 때는 시가 시 같지도 않고 글도 글 같지 않는 그런 한마디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글들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겠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논리에 맞지 않는 글을 보면 这是杜莫撰写的 뜻은 이것은 두모가 쓴 것이다 라고들 했다네요. 그러다가 간단하게 줄여서杜撰이란 말로 축약되어 쓰였고 후에는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 없이 조작된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杜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杜撰 이 뜻은요, 조작하다, 허구, 날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好. 三长两短. 三长两短은 사자성어예요. 한자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3, 장은 길다, 량은 둘, 短은 짧다. 중국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사자성어. 드라마에서도 종종 들어볼 수 있는 표현 三长两短. 사고, 사망, 죽음을 뜻하는 표현으로 그에게 뭔 일 생기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럴 때 他有什么三长两短我不会放过你的 이런 대사 종종 나오는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실 이 표현은요,
관과 관련 있는 표현이에요. 관은 총 6조각의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관의 뚜껑과 바닥은 하늘과 땅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긴 판은 태양과 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과 뒤,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 처음과 끝을 나타내는데요. 이곳에는 사각형의 짧은 판이 들어가죠. 이렇게 총 6조각인데요. 그런데 관 뚜껑은 사람이 죽은 후에 덮는 것이라 그것을 제외하고 3개는 길고 2개는 짧은 판을 의미하는 싼창량短, 즉 관 뚜껑 없는 관에 들어갈 일이 생긴다 라는 의미가 되어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이기 시작했어요. 후에는 뜻밖의 재난이나 사고를 나타내는 뜻이 더해졌다고 하네요. 류하이, 앞머리를 중국어로는 왜 류하이라고 할까요? 중국 전설 속에 류하이라는 선동이 있었는데요. 선동이라는 건 신선의 시종을 듣는 아이를 말해요. 그 선동은 항상 단정한 앞머리를 이마까지 늘어뜨리고 있어서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후세 화가들이 그린 그림 속에 류하이 모습을 딴 어린아이들이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요. 앞머리가 있는 아이들이 청순하고 발랄하게 그려져 있어요. 후에 어려 보이려고 성인이 되어서도 앞머리를 기른 사람들이 많아져 이때부터 아이 때 머리카락을 남기다 라는 뜻이 담긴 앞머리를 류하이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줄여서 류하이라고도 해요. 옛날에는 류하이와 류하이가 발음이 동일해서요. 그냥 모두들 류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네요. 오늘은 중국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들으셨다면 상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은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퀴즈입니다. 옛 중국에서는요, 황후에게 천세를 누리길 바랄 마음에서 천수라며 경의를 표했는데요. 그럼 황제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바이수이 2번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황후와 똑같이 천수이 였을까요? 3번 완수이 답은 댓글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여름 외국어 스펙 업 시키고 싶으셨던 분들께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려요. 맛있는 스쿨에서 현재 여름맞이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등 단과 전 강좌가 무려 20% 할인, 패키지 전 강좌 15% 할인, 게다가 100만인이 사랑하는 베스트셀러 교재를 등록생 전원에게 증정한다고 하니까 놓치면 후회하겠죠? 자세한 사항은 맛있는 스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